이번에는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는지 2탄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준비하고 나니까 좀 별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고요. 그래도 책 정도는 소개시켜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뒤에 이제 제가 봤던 책들 소개시켜 드리고 그 중에서 추천한다면 어떤 책을 추천할 수 있을지 그런 내용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알고리즘 자료 구조를 꾸준히 공부하기가 힘들까?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게 꾸준히 공부하기 쉽지 않거든요. 막상 해보면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또 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고태도 준비해야 되지, 포트폴리오도 준비해야 되지, 영어, 거기에 학교 성적까지 좋아야죠. 얼마나 많아요. 시간도 없죠. 그리고 이걸 꾸준히 한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누군가는 다 한다는 사실, 이게 또 나를 좌절시키죠. 결국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부하는 데에도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물론 죄송스럽지만 제가 여기서 전략까지 짜드리진 않습니다. 다만 이런 고민들이 있다는 거, 이런 거 정도는 저도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알고리즘과 자료 구조를 공부하는 관점에서만 조금 들여다보면은 이게 꾸준히 공부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조금 하다가 보면은 포기하게 되고 다른 거에 더 신경 쓰게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동기가 약하다는 거예요. 조금 하다 보면은 이게 흥미도 떨어지고 뭔가 이렇게 나를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동기를 만들어야 된다. 공부 자체는 동기가 될 수 없다는 거죠. 공부의 동기가 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내가 주위 사람들한테 프로그래밍을 잘하고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알려지고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물어본다고 해보죠. 근데 사실 나는 역량이 아직 충분히 무르익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내가 그 사람들한테 어떤 도움을 준다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나한테 동기가 되는 거예요. 또 신나서 새로운 걸 알려고 노력을 하고 그걸 또 알려주려고 노력하고 이런 동기가 생성된다는 거죠. 뭐 이런 사이클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자체로 이미 충분한 동기가 생기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막 시작하는 사람한테 그런 동기가 생길 리가 만무하죠. 아직은 멀었잖아요. 좀 더 가야 되죠. 그래서 이제 대체로 맨 처음 찾는 게 뭐냐면은 문제풀이 개수를 동기로 삼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나는 몇 문제 풀었어, 나는 몇 개 풀었어,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하고 하는 거죠. 저는 이거는 조금 지양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제풀이 개수로 한다는 거는 이건 맨날 문제만 풀고 있고 고인물이 되어가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가 좀 들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전략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양을 늘리는 거는 동기도 적절하지 않고 공부 방법도 적절하지 않은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풀이 개수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의 양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푸는 문제의 개수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 시작 단계에서 가장 좋은 동기부여 방법, 동력원은 코딩대회에 참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한번 코딩대회에 참가해보면 느낌이 완전 달라져요. 여기서 코딩대회라 하면 뭐 구글 코드잼 이런 거창한 대회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리트코드나 앳코더나 코드퍼스도 마찬가지고요. 리트코드 같은 경우는 매주 일요일 아침에 대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는 격주로 금요일 저녁에도 있지 않나요? 뭐 제가 요즘에는 안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한때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 대회가 별게 아니고요. 새로운 문제를 추가하기 전에 그냥 컨테스트 형태로 문제를 먼저 열어서 거기서 풀어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면 정해진 시간 안에 사람들이 막 풀 거 아니에요? 시간 안에 풀려고 하는 노력 그 자체가 또 하나의 트레이닝이 되고 또 거기서 성적이 올라가는 그 자체가 또 나의 즐거운 동기가 되는 거죠. 충분히 어느 정도 동력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앳코더도 마찬가지고요. 코드퍼스는 뭐 남들이 다 인정하는 그런 거니까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좋은 건 뭐냐면은 문제풀이 양에 집중하기보다는 얘네들의 올라오는 새로운 문제들만 풀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할 양이 딱 정해지는 거예요. 그때 문제 풀어보고 다시 대회 끝나면은 그 문제의 에디토리얼이나 이런 걸 보면서 공부하고 부족한 부분은 책을 찾아가면서 보완을 하고 그러니까 공부의 시작점 역할로 딱 좋은 거죠. 성적도 올라가면서 나의 동기도 되고 공부의 시작점 역할로 딱 좋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리트코드 같은 경우도요. 문제가 지금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 문제를 1번부터 이렇게 푼다는 거는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너무 많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오랫동안 문제를 풀어봤잖아요. 그러면서 발견한 게 뭐냐면은 문제의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은 한정이 돼 있어요. 문제 자체는 무한할 수 있어도 거기에 핵심 알고리즘과
핵심 아이디어들은 무한하지 않아요. 그래서 문제가 약간 돌아요. 제 느낌이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어느 지점에서부터 출발해도 결국엔 거의 다 커버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씩 늘려가면 되죠. 시간이 날 때마다 조금씩 풀어보면 되니까 더 늘려가면 되는 거고, 어쨌든 컨테스트에 참가하면서 그 시작점으로 삼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문제만 풀면 안 됩니다. 문제만 풀면 안 되는 게, 알고리즘이나 이런 것들을 잘 하시는 분들한테 이걸 물어보면 링크드 리스트 하나 구현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저는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충격이었어요. 바이너리 서치 트리 같은 건 더 힘들어 하겠죠. 그만큼 우리가 기본기에 대해서 바라볼 때 기본적인 문제를 잘 푸는 걸로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결국엔 그런 과정에서 검증하고 싶은 거는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을 얼마나 깊게 이해하고 있느냐, 어느 정도로 이해하고 있느냐를 보려고 하는 거지, 문제를 잘 푸냐 마냐는 아니거든요. 어차피 회사에 오면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일이 그 문제를 푸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알고리즘, 데이터 스트럭처를 활용해서 주어진 일을 잘 해결해 나갈 수 있느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코드를 만들어내고 소프트웨어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느냐, 요걸 보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링크드 리스트나 바이너리 서치 트리, 해시, 정렬, 정렬도 다 할 필요는 없죠. 기본적인 정렬 정도, 이 정도는 내 손으로 구현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니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시 처음에 말씀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온 느낌이죠. 코테 준비도 해야 되고, 인터뷰 하다 보면은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 깊이 물어보거든요. 할 것도 많은데 프로그래밍 언어를 얼마나 깊게 공부하겠습니까? 파이썬이든 C++이든 자바든 고든 아주 깊게 파기는 힘들잖아요. 그런데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에 대해서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게다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본적인 자료죠. 알고리즘을 구현할 수 있어야 되죠. 이걸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공부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전 영상에서 라이브러리로 정리하라고 한 게 있었죠. 어느 정도 그게 이런 내용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공부할 수 있고 연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바퀴를 재발명하지 말라, 이런 얘기 하죠. 이미 잘 나와 있는 알고리즘, 라이브러리를 쓰면 되지 뭐하러 그걸 새로 만드느냐. 그렇지만 우리가 최소한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 정도는 그래도 내 손으로 짤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 모든 걸 다 하라는 건 아니고 기본적인 것만이라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뭐 영역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도 인정하니까 뭐 이게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내가 웹 프로그래밍 할 건데 내가 그런 것까지 알아야 됩니까? 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세상 일은 모르는 거고, 또 구글이나 이런 데서 웹 프로그래밍 할 수 있는 사람한테도 왜 이런 걸 물어볼까, 알고리즘적인 문제를 내고 물어볼까 하는 거를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뭐 그냥 뻔한 얘기 했습니다. 뭐 다 아시는 내용일 텐데 또 제가 하나 거둔 것 정도밖에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제가 그냥 이것저것 봤던 책들 중에서 이 책은 좋더라, 이 책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더라 아는 것 정도, 그 정도는 좀 더 깊이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한 이 정도 책들은 봤고요. 이거 말고도 몇 권 더 있어요. 근데 너무 마이너한 책들이라서 그런 책들은 다 뺐고요. 한 대여섯 권은 더 본 것 같아요. 심지어는 이산수학이나 이런 책들도 있는데 그런 책들은 다 뺐습니다. 어차피 그런 것까지 보는 건 좀 오본 것 같아서 저는 이제 PS를 좀 깊게 공부하다 보니까 그런 책들까지 봤거든요. 그렇다고 이 책들을 첫 장부터 끝장까지 다 봤느냐, 정독해서 봤느냐,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코딩데이를 거치면서 거기서 나온 내용들을, 이 책들을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대회 끝나고 찾아가면서 공부하고, 또 유사 문제들은 어떻게 푸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찾아보는 역할로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공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를 들면 이런 책들도 거의 내용을 다 봤어요. 왜냐하면 몇 년 동안 이런 코딩 대회에 나가다 보니까 대부분의 영역이 다 커버가 될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엔 찾아보다 보니까 거의 내용들을 거의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이런 책들을 봤고, 이 책들 중에서 저한테 딱 한 권 골라서 정독을 해야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 책을 추천할 겁니다. 이 책이 몇 년 전에 제가 발견한 책인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뇌를 자극하는 알고리즘 같은 그런 류의 문제냐? 그렇진 않아요. 말 그대로 컴퓨터티브 프로그래밍 관련된 책이에요. 그런데 이 책이 왜 좋냐면 아주 기본적인 내용부터 굉장히 고급적인 기법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책이 얇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아주 깊게 들어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예요. 기본적인 내용만 딱딱딱딱딱 찝으면서 넘어가는 거죠. 입문자들이 공부하기에 정말 좋은 책이죠. 물론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다른 책들을 참고하면서 좀 이해하는데 도움을 받는다면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다행스럽게도 이 책은 번역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도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산 거라서. 알고리즘 트레이닝이라는 이름으로 책이 나와 있고요. 제가 이 책을 발견하고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그렇게 몇 년 동안 공부했던 내용의 토픽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그런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PS 책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 책은 그렇게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핵심만 짚어가면서 설명할 수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그래서 시간이 많지 않은 분들, 그런 분들한테 적극 추천합니다. 이 책으로 내용을 훑어보는 과정에서 잘 모르겠거나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저는 이 책을 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이게 CJ 책인데 뭐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그런데 의외로 모르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소개시켜 드립니다. 이 책 정말 좋은 책입니다. 좀 두껍긴 한데 데이터 스트럭처와 알고리즘을 매우 친절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림도 많고요. 정말 친절하게 잘 설명하고 있어가지고 옆에 놓고 모르는 부분 이렇게 찾아가지고 이해하는데 정말 좋은 책입니다. 세계적인 명저 중에 하나죠.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이 책 정도는 옆에 놓고 계신다면 후회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 외에도 Introductions to Algorithms라는 책이 있는데 사실 이 책은 굳이 사라고까지 말씀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저도 산 게 아니고 예전에 코딩데이에 나갔다가 이제 경품으로 받은 책인데 이 책도 바이블이에요. 너무 유명한 책인데 바이블로 통하는 너무 유명한 책인데 저는 굳이 이 책까지? 라는 생각은 솔직히 듭니다.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문제를 좀 더 깊게 보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나는 구글이라든가 이런 데 코딩 테스트까지도 준비하고 싶어. 또는 페이스북 해커컵이라든가 온라인 코딩 컨테스트라든가 이런 데서 나는 상위권으로 들어갈 만큼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어.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책들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너무 유명한 책이니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책을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정독해서 본 사람은 제 주위에 본 적이 없습니다. 왜? 이게 얼마나 힘들고 지루합니까? 소설책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코딩 컨테스트 같은 거 좀 가볍게 할 수 있는데 이런 데서 문제를 풀면서 이렇게 찾아본다든가 이런 용도로 활용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되게 좋은 책인데 이건 굉장히 깊이 있게 들어가는 책입니다. 이거는 ACM, ICPC 같은 거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깊이 있고 체계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뭐 코딩 테스트나 이런 거 준비하시는 분들은 굳이 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깊게 공부하고 싶은 분들, 이런 분들이라면 좋은 교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책도 되게 좋았어요.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책이 좋은 책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굳이 이 책까지 봐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어쨌든 이 책도 상당히 좋은 책이고 제가 영상 만드는 데도 자주 참조하고 했던 책입니다. 자, 이렇게 짧지만 뭐 간단한 얘기와 그리고 제가 봤던 책 중에서 어떤 책이 좋았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요 책, 그 다음에 CG윅 책 정도, 요 정도는 갖고 계시면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구정만님 책은 뭐 워낙 유명하고 거의 필독서다 보니까 뭐 이 정도는 뭐 다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하고 나니까 얼마나 도움이 될까 싶기도 하네요. 어쨌든 간에 공부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언제가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챗GPT 또는 코파일럿 시대에 어떤 사람을 원할까? 가끔씩 셀럽들이 나와가지고 프로그래머들이 필요 없어질 거고 프로그래밍이 종말을 맞을 거고 뭐 이런 아주 무서운 얘기들을 하는데 과연 그럴까? 하는 얘기들을 좀 해보고요. 어쨌든 세상이 변하긴 했잖아요. 뭐 코파일럿, 챗GPT 이런 게 나와서 어쨌든 나한테 영향을 주는 건 사실이니까 그럼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될 것인가? 어디까지나 제 생각이죠. 제 생각에 이런 걸 준비하는 게 좀 낫지 않을까 하는 것들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뭐 당장은 아니고 조금 준비를 해가지고 가져오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회사 사람들한테 세미나 한 적도 있었는데 또 그 뒤에 많은 게 또 변했기 때문에 또 써보고 정리를 해가지고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